자, 안녕하세요. 전자기학을 담당하고 있는 목하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올해 2016년도 전자기학 7급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면 먼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행판 캐패시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평행판 캐패시터. 평행판 캐패시터의 C를 구하는 건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유도할 줄도 알죠, 그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D분의, 그죠? 입실론 S가 되죠. 그죠? 이거 뭐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일단 써놓고 그 지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첫째, 도체판의 면적을 2배로 넓히면 정전 용량이 2배가 된다. 그거 맞죠? S가 여기 있잖아요. 분자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 올리면 2배로 올리면 C가 2배로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도체판 세 간격 2배 넣으면 정전이 2배가 된다. D가 간격이죠? D가 간격을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읽어볼까요? 도체판세 유전체를 비중의 2배인 물질로 바꾸면 정전이 2배가 된다. 그렇죠. 입실론이라고 썼잖아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2배가 되면 정전 용량도 2배가 되죠. 맞는 거고. 4번, 전하량이 일정할 때 정전 용량과 전압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전하량 Q하고 V하고 C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Q는 VC죠, 그죠? 뭐 이런 공식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Q가 일정하면, 그죠? V하고 C는 어떻게 해요?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죠? 딱 그 말이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수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읽고 한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30초가 뭐야? 뭐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환상철심의 두 코일을 감았을 때, 각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L1은 10mm, L2는 10mm, L1, L2가 같네요. 두 코일의 결합 개수 K가 0.5일 때 두 코일의 직렬 접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이게 L의 결합이죠, L의. 인덕턴스 결합. 그죠? 근데, 결합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가동 결합이라고 해서, 같은 극성끼리, 이렇게. 이걸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L1이고, 이게 L2면, 가동 결합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같은 쪽에다 점을 찍죠? 그죠? 시작하는 쪽에, 요렇게. 요게 가동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M이 어떻게 되냐면, 토탈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뭐라고요? E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M이라는 상호 인덕턴스를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E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동 결합이라고 있죠. 차동 결합. 차동 결합은 요거를 반대쪽에 찍죠. 이렇게. 하나는 시작점에 찍었다면 하나는 반대점에 찍어요. 그게 표시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M 상호 인덕턴스는 L1, L2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L1, L2와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 K가 바로 결합 개수죠. 결합. 그래서 범위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K가 0이면 완전 비결합이에요. 그죠? M이 0이잖아요. 근데 K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결합. 여기 K가 1이면 완전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누설 자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완전 결합. 결합하는 상호 자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완전 비결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L1, L2가 각각 10mm 헬리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M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M은
어떻게 됩니까? K가 얼마나 있습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0.5. 그 다음에 루트 L1, L2니까 10이죠. 10. 그죠? 10의 제곱이니까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죠. 5. 5mH가 되죠. 그러니까 가동결합일 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L 최대라고 하면 M이라고 그럴까요? LM은 L1, L2 10, 20에다가 5, 20, 30이네요. 뭐 그냥 뭐 암산으로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미니멈 값은 요거 마이너스니까, 그죠? 20에서 10을 빼니까 10이 되죠. 10. 그죠? 뭐 답은 뭐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투자율에 가까운 뮤1, 뮤2인 두 자성체가 평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서 전림이 걸 때 0일 때 성립한 경계 조건에, 경계 조건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전자기하학에서 경계 조건, 예? 바운더리 컨디션을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개의 경계 조건, 자개의 경계 조건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개의 경계 조건을 물어봤죠. 자개나 전개나 거의 뭐 듀얼, 그러니까 쌍대성이니까 거의 똑같아요. 자, 전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E1 T는, 그죠? T는 탄젠자 성분이에요. 접선 성분. E2 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선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D1N은 D2N이 되죠. 자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H1T는 H2T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1N은 B2N이 되죠. 근데 요건 조건이 있어요. 여기선 표면 전하 밀도가 0인 경우에. 그 다음에 요거는 표면 전류 밀도가 보통 K라고 쓰는데 J라고 쓰죠. 뭐 전류 밀도가 J. 0일 때예요. 0이 아닐 때는 그만큼 차이가 나죠. H가 차이가 나고 D가 차이 나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뭐 경계 전류 밀도가 0이라고 할 때 경계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두 경계면에서 세타 각도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뮤1이고 여기가 뮤2라고 하면 첫째가 이렇게 들어온다. 만약에 거기 뭐 아무거든 좋습니다. H든지 B든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들어와. 이게 뭐라 그럴까요? H라고, B라고 할까요? B1. 이걸 B2라고 하죠. 그러면 입사각은 어디입니까? 입사각은 경계면과 수직인 직선을 내렸을 때 그것과 이루는 각도예요. 네? 요거예요. 요거 세타 1. 그죠? 그럼 굴절각은 뭡니까? 요거죠. 그죠? 요거 세타 2. 요게 세타 2가 돼요. 그럼 요거를 탄젠셜 성분하고 법선 성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게 B1N이 되고, 그죠? 요게 B1T가 될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B2T, 요거는 B2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우스의 정리를 적용하는 거죠. 가우스의 정리를 적용해서 하면은 요 B1N, B2N이 같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암페의 법칙을 적용하면 요 표면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같으니까 H1T하고 HT가 같다는 거 나오죠. 그거는 뭐 유도하는 거는 어느 전자기체에도 다 있어요. 여기서는 결과 같고, 그럼 어떻습니까? B1N은 어떻게 돼요? B1N은 B로 표시해야죠. 그죠? B의 코스 세타죠. 코스 세타 1. 그죠? 그 다음에 B2N은 어떻게 됩니까? B2N은 요건 B1이고 요건 B2고, 그죠? B2 코스 세타 1. 2.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B1T는
B1의 사인 세타 1. 그죠? 그 다음 B2T는 B2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H를 볼까요? H1T는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되죠.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H1은 뭐예요? H1T는 μ1분의 그죠? μ1분의 B1T죠. 요게 H2T와 같다는 거죠. H2T는 어디 있습니까? 요걸 μ2로 나누면 되죠. 그죠? μ2 B2T. 그죠? 근데 요거는 여기 있잖아요. B1 사인 세타 1. 요거는 B2 사인 세타 2. 그러면 나누면 되죠.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B1T 요게 H1, H2 요 식이니까 여기 식에서 B1 사인 세타 1, B2 사인 세타 2. 그죠? 요걸 나누면 되죠. 따라서 뭐 쭉 써보면 이렇게 되죠. μ1 B1 사인 세타 1는 μ2 그죠? μ2 B2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식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식하고 나누고 요식하고 나누는 거죠. 요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B1 코스 요걸 나누면 코스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탄젠트 세타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1은 없어지고 μ1이 되죠. μ1 나누니까 μ1분의 1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변도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탄젠트 세타 2 μ2만 남죠. 그죠? B2는 지워지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 1 나누기 여기 올라가면 탄젠트 세타 2는 μ2의 μ1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각도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외워두는 게 좋겠죠. 뭐 저기 시험장 가서 이걸 뭐 일일이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우라는 거죠. 외우는데 이식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전계일 때는 어떻습니까? 정전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입실론 1, 입실론 2 되죠. 그죠?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얼마나? 네? 세타 1, 세타 2, μ1, μ2. 네? 세타 1, 세타 2, 입실론 2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는 요식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맞는 거는 당연히 1번이죠. 1번. 이거. 그냥 이건 경계 조건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시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해설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자계약이 어렵다지만 경계 조건은 정전계나 정자계나 전자장이나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10변이건 11변이 똑같으니까 그거는 외우기가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유공간상의 Z는 10m의 XY 평면과 평행한 무한평면 20나노 쿨롱/m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원점에서의 전개는 이렇게 있어요. 4번. 단 자유공간의 유전이 순재료는 36파이브 시험에서 구성이다. 무한평면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평면에 의한 전개 2는 무한평면이 하나 있을 때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죠. 그죠? 무한평면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는 그 사이는 요게 2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Z를, 그러니까 XY, 이건 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요게 X고,
요게 Y고, 요게 G일 때, Z는 10m, 여기 10m 지점에서 XY 평면과 평행하게, 요렇게, 20 나노쿨롱, 로S가 20 나노쿨롱 퍼 메타 제곱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 원점에서는, 전개가 어떻게 되냐. 이건 무한 평면이니까 거리와 상관없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쓰면 되죠. 이 입실론 제로, 그죠?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고, 로S는 얼마예요? 20 나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인데, 문제는 방향이죠, 방향. 그죠? 방향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니까 어디 밑이요, 밑. 그럼 이거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Z가 10보다 클 때는 이쪽 위쪽이고, Z가 10보다 작은 아래쪽은 마이너스 Z 쪽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Z.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Z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단위 벡터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 지워지고, 10의 8승. 입실론 제로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입실론 제로가 얼마라고? 거기 36 파이분의 1,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집어넣으면 답은 4번이 되죠. 뭐 4번. 뭐 계산이 했고, 뭐 암산으로 되죠. 자, 4번. 그 다음에 5번. 5번. 전극 사이에 공기로 채워져 있고 면적 Sm적인 도체판이 거리 Xm하고 떨어진 평행판 캐파시터가 있다. 이 도체판이 전해랑 Q쿨로 대전일 때 도체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이거 뭐 평행판 캐파시터가 또 나왔어요. 그럴 때 이 도체판에 작용하는 힘 F는 거기에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정전 에너지 밀도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정전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분의 1 입실론 제로,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 2제곱이죠. 그죠? 그죠? 이게 정전 에너지 밀도와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도체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탈 F는 F에다가 면적을 곱해야죠. 면적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단위 면적당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S. 그죠? 이걸 갖다가 바꾸는 거죠, 뭐. 어떻게 바꿉니까?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거기가 X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X분의, 그죠? 아까 D라고 썼는데 이제 X예요. D분의 입실론 제로 S예요. 그죠? 그 다음에 V는 뭡니까? V는 2에다가 D죠. 길이 L인데 여기서는 X를 곱해야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X분의 V.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S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제곱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2분의 1 그냥 쓰고 입실론 제로 하고 2는 여기 또 지문에 보니까 살짝 보니까 Q는 VC, Q로 바꿨네, Q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아니라 V 대신에 Q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2제곱은 X분의, 그죠? X제곱분의, 그죠? 2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V의 제곱인데, V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Q죠? 그 제곱은 이거 제곱. 그럼 여기다 놓으면 됩니까? C제곱, 그 다음에 Q제곱. 그죠? 그 다음에 S. 이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C 대신에 이걸 또 집어넣어야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C. X제곱. C제곱 X니까 요거는 지워지겠죠. X제곱은 지워지고, 뭐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의 제곱, S의 제곱. 그 다음에 Q의 제곱 S. 그러니까 뭐. 입실론 요거 하나 떨어지고, 요거 하나 떨어지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S분의 Q제곱. 1번이네요. 그죠? 1번, 답은 1번.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지문에 뭘 어떤 변수로, 어떤 파라미터로 표시하라는 거 알고, 그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X축으로 무한 직선 도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류 2A가 플러스 X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YZ 평면상에 설정된 적분 경로 L1 및 L2를 따라 자개 벡터를 적분한 값의 차이는 L1, L2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번이죠. 6번. 이게 암페어의 주요 법칙이죠. 그죠? 여기 무한 직선상에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이거 누가 다 알죠, 그죠? 2파이 R분의 I죠. 이거는 암페어의 이제 주요 법칙을 쓴 거죠, 그죠? 선적분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적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HDL, 그죠? 이런 L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안에 그 클로즈 루프로, 페 루프로 포함되는 전류의 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I라며요. I.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한 바퀴 돌면 없다니까.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뭐 H는 요게 되는 거죠. 이 암페어의 주요 법칙은 이렇게 대칭성이 있을 때, 그죠? 사용하는 거죠. 대칭성이 없을 때는 무슨 공식을 쓰면 됩니까? H를 구하기 위해서. 대칭성이 확보 안 될 때. 그때는 비오4바의 법칙을 쓰면 되죠. 그죠? 비오4바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DH는 뭐 4파이 R 제곱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뭐 IDL 곱하기 뭐 R 뭐 L 뭐 이렇게 되네. 뭐 거리 R 뭐 R 4파이 뭐 뮤 R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암페어 법칙을 써서 근데 요점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게 그러니까 그 L1과 L2를 보면은 그 X축을 전류 2A 흐른다는 거 그걸 다 포함하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차이는 L1과 L2 적분한 차이는 L1 그죠? 아니 L2 HDL 마이너스 L1 HDL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것도 I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즈 서킷에 루프에 그다음에 이것도 2A고 이거 2A예요. 그죠? 우변은 그럼 뭐죠? 0이죠. 문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건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죠. 7번. 매질 내에서 전도 전류 밀도 크기가 변이 전류 밀도 크기의 10배일 때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처음에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이 7자가 또 나왔네. 7급일 때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정전계가 여기 보면 이거 여러분들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정전계가 7문제 나왔어요. 7문제. 20문제 가운데.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35%. 그죠? 그 다음에 정자계가 보면은 한 4문제 나왔어요. 뭐 4문제, 5문제, 20문제 중에. 그럼 얼마입니까? 20%. 전자계. 지금 우리가 하는 전자계가 나머지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냐? 한 얼마예요? 11문제, 9문제죠, 9문제. 한 45%. 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계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전자계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전자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하나하나 뭐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전자계가 7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한 2-3문제, 기사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7급 같은 경우에 벌써 달라져요. 구성. 문제 구성부터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자계도 공부를 잘 해둬야 됩니다. 물론 수식적으로 어려운 로시 트랜스미션 라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로스레스 이런 경우에 그런 공식 관계 이런 걸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로시하다는 건 뭐죠? 감쇄상수 알파가 있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 이 전자계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7급은. 그러니까 이게 첫 문제입니다. 자, 7번. 자, 전도전류 밀도 JC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전류 JC는 컨덕션 커런트 인텐시티 JC는 시그마이죠, 시그마. 그죠? 시그마는 뭐예요? 컨덕티비티. 그죠? 그 다음에 변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JD라고 하죠, 보통 JD. 변이 전류 밀도 JD는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D, 라운드 T죠. 그죠? 그죠? D.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그러면 라운드 T는 보통 타임 하모닉에서 J 오메가. 그죠? J는 뭐 크기가 1이니까 그냥 크기를 따지면 그냥 오메가 하나 끄집어내면 되죠. 각주파수.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입실론. 이게 공기중인가요? 네, 공기중이죠. 공기중이가 오메가 좀 입실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D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얼마예요? 전도전류미터 크기가 10배라며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2는 그죠? 시그마 2는 요게 10배. 10배의 오메가 입실론 제로 2래매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10배. 뭐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지금 크기만. 그죠? 다 크기만 따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는 지워지고. 그죠? 주파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오메가가 뭡니까? 2파이F죠. 2파이F. 그죠? 각 주파수. 따라서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다 넘기면 20 파이. 그죠? 20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이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도전율이 10이래요. 도전율이 10이고, 요,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입실론이 5, 입실론 제로네요. 그러니까 5, 여기 5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5, 2, 10, 100, 10이네, 10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 자유공간인 사무실에서 2.5기가의 신호를 이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비유전을 입실로 나가 4.0을 만들어진 나무판을 이용하여 칸막이를 구성하려고 한다. 칸막이가 신호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무판의 두께 센티미터예요. 단 자유공간에서 전자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전자파는 칸막이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가정한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전자파의 전송선 이론입니다. 전송선. 그죠? 여러분 딱 문제 보면 이게 어느 부류인지 알죠? 그죠? 이게 뭡니까? 자유공간에서 어떤 전자파가 진행하다가 매질을 만났어요. 그죠?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를 Z0라고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매질을 만났어요. 여기서 나무 토막이죠. 나무 토막. 그럼 Z1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가 신호세계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레이돔이란 말 들어봤죠? 레이돔이 뭐예요? 레이돔이 뭐예요? 뭐 그렇단 말 같지만 이 레이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레이더도 이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그죠? 안테나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씌워집니까? 눈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피지컬리. 근데 이걸 씌우는데 만약에 나가는 전자파가 이게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걸 씌움으로 해서 요거 전자파가 나오고 들어가는 거 요거 매칭을 시켜놔요. 매칭을. 정합을 시켜놔야죠. 그래야 이 반사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요 두께라든가 입실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뭐 방송용이건 뭐 군사용이건 뭐건 다 전부 다. 그래서 뭐 관악산도 보면 기상 레이더 동그란 거 있죠, 그거. 예? 그거는 이제 옴니죠, 옴니. 이 하늘을 다 봐야 되니까 동그란 이렇게 공 모양으로 돼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뭐 돌든지 뭐 예? 그렇게 돼 있죠. 방송용은 어떻습니까? 철탑에 허리전탈리 이렇게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적층을 해놨죠. 다이폴. 그래서 다이폴 어레이드 다이폴이라고 하죠. 뭐 8 어레이 뭐 4 어레이 다이폴 이렇게 하죠. 레이덤을 설계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레이덤. 그러니까 정합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죠? 정합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최소하게 나무판의 두께 요걸 L이죠. L을 구하라 이거 L. 나무판의 두께. 요게 뭐냐면 입실론 R이 4래요. 그죠? 비유전율이 4.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들여다보는 인풋 임피던스가 뭐랑 똑같으면 돼요? Z0가 되면 되죠. 여기서 Z인이 여기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가 요걸 달았지만 L이라는 길이로 달았지만 여기가 얘가 봤을 때 이게 이 뒤에가 Z0가 달려있는 거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공기중으로 쏘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손실 전속률의 Z인은 인풋 임피던스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로드죠, 로드. 그죠? 로드. 그럼 어떻게 됩니까? Z0 J2의 그죠? 뭐 J2의 ZL ZL이 여기서는 뭐예요? Z1이죠. 그죠? Z1 탄젠트 베타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Z1 플러스 J2의 Z0 탄젠트 베타 L이 되죠. 길이 L. 그죠? 요 나우 토막의 길이 L 두께. 그 다음에 요 전송선이 원래는 이제 공기죠, 공기. 그러니까 Z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무손실이니까 탄젠트 베타 L이 되는 거죠. 그죠? 베타는 전파장수,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 그죠?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 Z0하고 똑같으면 정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Z0가 돼요. 돼야 돼요. 고호 조건이란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근데 실수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베타는 0이면 되죠. 0이고 이게 Z0, 이게 0이면 0이고 이게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죠. 이게 지워지죠, 이게. 이게 지워지고, Z1이 되네요. 어디서 Z1이 되는 건가요? Z0, 이게 맞나요? 식이? Z0, Z1, Z0.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Z0 지워지고 Z1. Z1이, 바뀌었나요, 이게? Z1, 이게 로드죠?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식을, 나도 이게 가물가물하네. Z1, Z0죠?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요. 요게 Z1이고, 요게 Z1, 요게 Z0, 요게 Z0. 요게 Z1이죠, 그럼. 예. 네, 요 식은, 뭐, 나도 지금 헷갈렸는데, 이런 거죠. Z1이 아까 로드라고 했잖아요, 로드. ZL. 보통 ZL로 쓰는데, ZL이니까 Z1.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Z0. 이렇게 됐죠. 그죠? 요걸 바꿔 썼습니다. 그러면, 요게 Z0가 되려면, 탄젠트 베타 L가, 이렇게 되려면, 탄젠트 베타 L이 0이 돼야 되죠, 0. 그죠? 요 항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요거 지워지고, 요거 Z0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베타 L이 0이 되려면 베타 L이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가 언제 0이 됩니까?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0이 되죠? 그죠? 파이일 때. 네? 그럼 어떻게 베타가 아까 람다분의 2파이라고 했죠? 람다분의 2파이. 람다분의 2파이. 그죠? 그 다음에 L는 파이예요. 그럼 파이 지워지고 따라서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2분의 람다가 되네요. 2분의 람다. 그죠?
이 파이 지워지고 2분의 람다가 되잖아요. 그럼 람다를 구해야죠. 람다. 그럼 람다는 어떻게 구합니까? F 람다는 V죠. 왜 V입니까? V, C가 아니라 3 곱하기 10, 공기 중에 아니라 나무 토막이죠. 나무 토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C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3 곱하기 10의 공기 중에 보다 루트 뮤0 입실론, 뮤r 입실론 R만큼 줄어들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뮤는 뮤0고 입실론 R만 4점이니까 뮤r 입실론 R인데 뮤r은 1이고 그죠? 입실론 R이 4래매요. 4.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4는 2니까 이게 1.5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예요. 이게 나무 토막 안에서의 전자파의 속도거든요.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람다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F가 얼마입니까? 2.5, 거의 2.5 곱하기 2.5 기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10의 9승. 그죠? 그 다음에 V는 1.5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의 8승 주어지고 이게 10이 되니까 25분의 1.5. 이건 메타죠, 메타. 그죠? 메타. 그러니까 여기다 센티미터를 바꾸려면 10의 제곱을 곱하니까 150. 그죠? 두 개 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 지워지면 얼마입니까? 6이죠, 6. 그죠? 근데 L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람다로 했죠? 그러니까 반, 3cm. 이렇게 구해요. 이게 계산량이 적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뭐 공식도 잘 외워야 되겠지만, 헷갈리지 않고, 또 이런 각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뭐 요식도 알아야 되고, 그죠? 요식도 알아야 되고, 요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무손실 전송 선로의 인풋 인피소 구하는 식을 잘 외워두세요. 저도 가끔, 헷갈렸는데, 이게 Z0가 아니라 ZL이라. 그죠? 여기서는 Z1. 그죠? 로 달린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0이라는 조건을 하면, 이건 이제 정합됐다는 거죠. 매칭돼서, 전자파가, 반사파가 하나도 없다는 조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사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매년 문제가 점수를 주기 위한 기본 문제 같은 거 쉬운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변별력 있게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9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풍선에 감겨져 있는 탄성 도체띠가 균일하고 일정한 자기장 BT 속으로 B테슬라의 수직으로 걸려있다. 풍선에서는 공기가 입방 메타 퍼 세크만큼 빠져나간다. 풍선의 반지름이 R메타일 때 띠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단띠는 항상 9의 적도선이니까 풍선은 항상 완전한 9를 유지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균일 자기장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서 이렇게 도체 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이 유기되죠. 이 도체 루프에. 그죠? 그거를, 반지름이 R메터일 때 띠에 유도되는 기전력 2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가 이렇게 좀 오그라들고 있어요. 여기 이 지름에 이 도체 띠가 있는데 이게 풍선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면서 이게 줄어드니까 요 안에 쇄교하는 자석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항상 기전력 C는 어떻게 됩니까? E는 마이너스 N d 파이 dt. 그죠? 뭐 N은 1이니까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니까 그냥 뭐 일단 써놓고 공식을 써놓고요. d 파이 dt를 구하면 되죠. 그죠? 요 안에 쇄교하는 자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BS죠, BS. 그죠? 자석 밀도에다 면적을 곱하는데 요 B는 상수지만 S가 변수죠. 그죠? 시간에 따라 줄어들잖아요. 요 면적이. 그죠? 근데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건 P라는 걸 가르쳤는데 P는 뭐예요? 이 부피가 뭐라 그랬어요? P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공기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율이에요.
9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9의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맞나요? 그럼 V가 이것도 시간의 변수죠. V 오버 T. 그럼 여기 뭐가 변해요? R이 반지름이 변하겠죠. 뭐. 그죠?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부피가 변하는 율이죠. 그죠? 어떻게 돼요? dV, dt가 된단 말이에요. 왜? 공기가 빠져나가는, 초당 빠져나가는 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걸 한번 미분하면 되죠.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T가 요 변수니까 3, 4파이 R 제곱 T, dr, dt가 되죠. 그죠? 이렇게 써놓고, 요게 P하고, 요 R과 dr, dt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d파이 dt죠? 그럼 d파이는 어떻습니까? d파이는 B는 상수니까 나오고, 그죠? ds, dt죠, 그죠? 그죠? s, ds, d파이니까, 그죠? ds, dt.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d파이 dt 하면 bds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 면적이 줄어드는 율은, 면적이 ds, dt. ds, 잠깐만요. 파이는, 양변을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d파이 dt는, 그죠? d파이 dt는 b, ds. 그죠? dt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니까. 양변에 dt를 곱하니까. 그러면 ds, dt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s에 d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한번, s 오버 t는 어떻게 되나요? s 오버 t는. 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아니에요. 요 면적,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2파이 r t dt가 되죠. 그죠? dr dt가 되죠. 그죠? 자, 이제 구할 건 다 구했어요. 어디 있어요? 요거 구하고. 그죠? 요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2는, 그죠? 2는, n은 1이고, 마이너스 d파이 dt니까, d파이 dt면, b에다가 d, s 오버 t, dt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b는 그냥, 상수니까 나오고, 2파이 요것도 상수니까 나오고, rt, drt, dt가 되죠. 요거는, 그 지문을 싹 보면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P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P로. P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RT, DRT, DT를 갖다가 P로 표시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RT, 근데 문제가, 풍선의 반지름이 R메타일 때, T는 T0일 때, 만약에 T는 T0일 때, 반지름이 R이다. 뭐 그냥 일반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R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T는 T0일 때 RT가 R이다. 이런 거죠. 이런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RT, DRDT 요거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요걸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RT, DRDT는 어떻게 돼요? 4파이분의 4파이 P. 그 다음에 RT가 하나 남죠. R. 요렇게. 요게 요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뭐 집어넣으면 되죠, 뭐. 마이너스 B,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에 P. 그러니까 2파이, 이거 주어지고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주어지고 2R분의, 그죠? 2R 제곱인가요? R이죠, R. 제곱이 아니고, R분의 P가 되죠. B 앞에 오고, 네. 그렇게 되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나요? 크기니까 아마 마이너스는 없어도 될 겁니다. 예. 기존적 크기, 보통 뭐 이거는 크기를 구하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여기 2R분의 BP. 요거 뭐, 마이너스 4는 뭐 절대값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렵죠. 그죠?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게 이제 뭐,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죠? 요게 9가 줄어드는 율을 P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면적이 줄어드는 게 우리가 기전력과 관계되니까, dsdt, dvdt를 제가 엮어서 P로 표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시험장 가서 이걸 생각해내려면 이제 낑낑거리고 몇 분씩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걸 문제 요점을 캐치해서 그걸 이제 원하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좀 이렇게 좀 굴려서 만든 문제가 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도 해야 되고 개념상 식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 10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도체 루프는 XY 평면에 있고 자석 밀도 B가 0.2, 2-0.1y Z 내에서 원점으로부터 V는 5A로 멀어진다. R가 5mm 할 때 하고 도체 루프의 두 변이 Y1은 2m, Y2는 2.5m 있을 때 전류. 이것도 뭐 기전력 물어보는 거죠. 기전력. 그죠? 기전력을 알아야 전류를 구하죠. 그죠? E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마이너스 d 파이 dt죠. 뭐 n은 뭐 일부러 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항상 파이는 잊지 마세요. bs잖아요. bs, 그죠? b. 자석 밀도에다가 면적 s를 곱하는데 이게 항상 이런 거 있죠, 그죠? 루프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d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d 파이는 bs에다가 dt가 되죠, 그죠? d 파이 dt는 요 ds, 그죠? 요 b는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간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요건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니까 상수예요. 다만 s가 변하죠, 그죠? s가 어떻게 됩니까? 초당 s는 s 오버 t는 요거 뭐 S 오버 T는 L에다가 V죠, LV. 그죠? 요 길이에다가 속도,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그죠? 그게 초당 휩쓸고 쇄교하는 면적 아니에요. 그죠? LV. 다시 LV. L이 얼마입니까, 근데? L이, 2m라고 돼 있네. L이 2m. 그죠? 2에다가 V는 얼마예요? 5m/s죠? 그러니까 5. 10이네요, 10. 이 dvdt니까 blv, 그죠? 그렇게 되죠? blv, 그러니까 v, 이렇게 되죠.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그죠? 근데 그게 y1이 2m, y2가 2.5니까, 그 b가, 그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2.5일 때가 얼마예요? 0.2에, 그죠? 0.2에 2에 마이너스 Y가 2.5죠. 0.1 곱하기 2.5. 마이너스 그 다음에 Y1이 2m일 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0.2, 2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2.0. 그죠? 그 B에다가 L이 얼마라고요? 2. V가 얼마라고요? 5. 그죠? 뭐. 이거네. 기전력이 요거예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2가 되겠죠, 뭐. 그죠? R분의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R이 얼마라고요? 5. 5분의 2. 그러면 여기도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부호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돼? 5, 2, 10. 이거 2가 나오네, 2. 5분의 2. 얘다가 요거는 그냥 2에 마이너스 0.25가 되네. 마이너스 2에 0.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쇄교하는 자석과 B는데 이게 이제 Y 방향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 두 값을 그 면적의 차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전자장 문제죠, 그죠? 마이클 파라데이 요 식을 써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요거하고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11번. 서로 다른, 이것도 경계 조건이네요. 서로 다른 매지 일과의 경계면 정전계 및 정자계에 대한 아래 네 가지 조건이 옳지 않은 것은 단 로에스는 표면 전압 밀도, GS는 표면 전류 밀도, 뮤제로는 자유공간의 투자율, 아래참자 T는 경계면의 접선 성분, 아래참자에는 경계면의 법선 성분이다. 뭐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가 아까 다 썼죠. 1번, E1 T는 E2 T.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D1N은 D2N 마이너스 D2N은 로에스. 그죠? 그 차이. 3번, H1T 마이너스 H2T는 GS. 맞죠? 틀린 건 뭐예요? 4번만 틀리죠. 항상 정전계건, 정자계건, 전자계건 B1N은 B2N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유도하는 건 뭐, 이론 시간에 다 하고 또 뭐 전자기책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걸 뭐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경계 조건이랑 물어본 거예요. 11번 같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12번. 그림 1과 같은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 1차 권선에 그림 2와 같은 계단파 전류가 입력되었다면 변압기 2차 권선에 유도된 전압파형은. 이것도 뭐 사실 고등학교 한 물리 정도 문제죠. 그죠? 변압기에서 뭐 1차 전압, 1차 뭐 권선, 2차 권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도되냐? 유도 기전력 2는 다시 쓰세요. 이거 다 이거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n d 파이 dt죠. 그죠? 그죠? 근데 Li는 뭡니까? n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n 파이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Li를 집으면 되죠. 마이너스 L di dt.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류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해서 네거티브로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니까 그 그래프를 보면 전류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전력이 0이죠, 0. 그죠? 0이. 그러니까 그 1하고 이 전류 I가 거기 2하고 아니야, 2가 1이겠네. 2하고 이럴 때 여기서는 다 0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상수니까. 그러니까 기전력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바뀔 때만 이렇게 요 변화분만큼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를 하다면 이게 무한대죠. 그죠? 이게 T가 0일 때 예? 이게 이만큼 오면 이게 분모가 0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라이징 타임이 있고 하니까 펄스도 어느 정도 시간 델타 T가 있죠. 하여튼 큰 펄스 전류가 여기 두 번 여기 1하고 2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0이죠, 0. 그러니까 이건 뭐 개념 문제야. 그러니까 펄스파가 되는 거죠. 12번은 4번. 네. 문제가 너무 쉽죠. 그러면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보고서 13번. 서로 절연되어 있는 폭 2m의 철길 위를 열차가 시속 72km/s 속도로 달리면서 바퀴축이 지구장의 수직 불력 B는 2,910에서 끊으면 철길 사이에 발생한 기전이에요. 이것도 기전이에요. 기전. E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다 이제 수직이니까, 그죠? 수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B, V, L이죠? B 월 사인 세타인데, 이거 뭐, V하고 L하고 90도래니까, 이게 90도니까, 이게 1이죠, 1이니까, BLV죠, BLV. 뭐 이런 식증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L이 얼마예요? 폭이 2m라고 했죠, 2m. 2m. 곱하기 V가 얼마입니까? 여기 초속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72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3600. 3600. 으로 나누면 되죠. 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떨어지고 36이 두 배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0. 그죠? 20에 요게 요거 하나 2는 4 곱하기 8이네요. 8. 2니까 8. 8 곱하기 10에 요거 하나 떨어지고 10에 마이너스 2승.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볼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30초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평면 전자기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봐. 다 이게 정자장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전자장 문제가 참 의외로 많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장 쪽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번. 매질의 비유전율이 1000, 비투자율이 1인 경우 전개 벡터의 크기는 자개 벡터의 크기보다 작다. 맞는지 틀린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평면파에서 E 벡터하고 H 벡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 이건 매질이건 간에 그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에타라고 하는. 공기 중에 뜻은 얼마예요? 에타 제로라고 하죠. 에타 제로는 얼마예요? 공기 중에서. 얼마입니까?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거는 120 파이. 이거는 377 오hm.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그죠? 에타, 보통 일반 물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루트, 입실론 분의 뮤 하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 하면은 에타 제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입실론 R 뮤 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질의 비유전율이 1000,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1. 그럼 어떻게 돼요? 비투자율이 1이고, 비유전율이 10의 3승. 그러면 120 파이, 혹은 377 곱하기 루트 얼마가 됩니까? 10의 3승분의 1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개 벡터의 크기는 자개 벡터의 크기보다 작다. 전개 벡터는 요거니까, 2는 377 곱하기 요거 10이니까 루트 10에 마이너스 1승 나오겠죠. 10의 2승. 그 다음에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H. 그럼 요게 1보다 크냐 작으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요거 어떻습니까? 이시니까 37.7이죠. 요 1 떨어지니까 루트 10은 얼마예요? 한 3 정도 되나요? 3.3. 그럼 어떻게 돼요? 3.3으로 나누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한참 큰 건 아니지만 1보다 커요. 그러면 E 벡터가 H 벡터보다 큰 거죠? 그죠? E 벡터가 H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전개 벡터의 크기는 자개 벡터 크기가 작다. 이게 틀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특성 임피던스만 계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볼까요?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개 벡터의 방향. 그렇죠. 횡파니까. 이건 뭐 상식 아니에요? P는 포인팅 벡터 P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E 벡터하고 H 벡터의 크로스에 각각의 또 그죠? E 벡터, H 벡터, P 벡터는 다 수직이죠. 수직. 서로 수직이에요. 그 횡파잖아요. 맞는 거죠. 이거. 3번 매질의 비유전율이 커지면 위상 속도는 줄어든다. 매질 속에서의 위상 속도 V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속도 C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2죠. 그죠? 그 V는 위상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루트 뮤 R 입실론 R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커지면, 입실론 R이 커지면, 그죠? 이게 줄어들잖아요. 분모에 있어요. 맞는 거죠. 4번 전파 전력 0.1mW는 마이너스 10dBm. 이건 뭐 데시벨이네, 데시벨. 여러분 데시벨 다 알죠? 그죠? 데시벨의 정의. 데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시. 데시가 10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 데시벨. 데시벨 하면 어떻게 돼요? dB라고 보통 표시하죠. dB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식이 10 로그 PI분의 Pout. 이 P는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기준 파워가 거기서 보면은 0.1이죠. 그러니까 PI를 내가 1mW로 두고 싶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래요? dBm이라고 그러죠. 1mW를 기본으로 했을 때 뭐 10dBm, 20dBm 항상 쓰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럼? 10 로그 얼마라고요? 0.1.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위에죠. 이게 위로 가야죠. 여기는 1mW로 돼야죠. 1mW. 그죠? 요 분모를 1mW로 두고 분자가
10의 마이너스 1승 미리와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dBm이 되는 거죠, 뭐. 그죠? 이거 뭐 엔지니어는 뭐 금방 알죠? 그 다음에 15번.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두 개의 축전기 A, B가 있다. A에는 10V, B에는 20V를 가해 축전시켰다. 두 축전기의 저당력 전하량의 B, QA, QB와 전기 에너지 B. 자, QA는 어떻게 됩니까? QA는. 동일한 축전기라는 건 뭐예요? C가 같다는 거죠, C가. C가 같다는 거예요. CA하고 CB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럴 때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VA, CA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V가 얼마예요? 10V 곱하기 CA, CB를 C라고 그러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C가 되고, QB는 어떻게 됩니까? VB, CB인데, 그죠? VB는 얼마라고요? 20V. 20 곱하기 CB가 C니까 2배가 되네, 2배. 그죠? 2배가 아니라 Q 이거 나누면 2분의 1이 되네, 2분의 1. 그럼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WA는 어떻게 됩니까? WA는. 여기서 C가 같으니까 C로 표시하죠. 그죠? 2분의 1, C는 똑같다며. 그 다음에 VA의 제곱. 이거는, WB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CVB의 제곱. 그죠? 근데 VB가 20이죠. 요게 10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VWB가 요거에 4배가 되죠, 4배. 요거. 그죠? 요게 10이고, 요게 20V라며. 2배니까 2는 4. 요게 4배가 되죠, 4배. 답은 2번이죠, 뭐. 그죠? 네. 그럼 문제가 뭐 쉬운 것들입니다. 문제가 한 두세 개 어렵고, 나머지는 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공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정리해 놓으면 대부분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에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풀려면 여러분이 연습을 좀 숙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약간 내가 그거를 잘 준비를 해서 답안지에 정확히 옮겨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죠? 이건 뭐 교과서인데 그림과 같이 B2절 μR 평균 자료 길이 Lm, 단면적 Sm 제곱이 환형 강사성체가 있다. 간격 LGm인 미소 공극을 만들면 자기 저항은 공기 없을 때 몇 배인가? 자기 저항 구하는 거죠. 자기 저항 P. 그죠? 항상 그리고 이런 조건이죠. 전체 길이 L이 공극보다 매우 크다. 그죠? 이거 하고 μR도 매우 크다. 1보다. 이런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극이 있을 경우에 토탈 자기저항 RT를 자성체 자기저항 RM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극의 자기저항 RG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RM은 자기저항이 어떻게 되죠? 뮤 S분의 L이죠. 그죠? L. 요 뮤는 뮤0, 뮤R로 나눌 수가 있죠. 뮤0, 뮤R. S의 면적을 갖고,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됩니까? LG죠. 공극의 길이 LG. 그 다음에 요건 공기 중이니까 뮤0. 그 다음에 S. 이렇게 되죠. 요것과 그 다음에 공극이 없을 때 하고 몇 배냐? 그죠? 그러면 공극이 없을 때는 요걸로 나눠주면 되죠. RT를 RM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L이 LG보다 매우 크니까 사실은 L-LG인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L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죠? 뮤0 뮤R SL 플러스 뮤0 SLG. 그 다음에 이건 RM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뮤0 뮤R S분의 L. 이거죠. 그죠? 그럼 뭐 이건 뮤0는 다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S도 다 지워지나요? S도 다 지워지네. 그죠? 요렇게 다 지워지고. 그럼 남는 거라고는 분모의 L. 요거 뮤R 올라가고. 그죠? 뮤R을 다 곱해줄까요? 여기 뮤R이 남으니까 뮤R을 한번 곱해줘 보죠. 양변에 뮤R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L 플러스 뮤 R LG 이렇게 되죠. 그럼 L로 나누면 1 플러스 L 나누기 L은 1이고 L분의 LG 그 다음에 뮤 R 항상 많이 보던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뮤 R이 뭐 수천이면 뭐 천이다 5천이다 이렇게 되면 이 B에 따라 자기 저항이 대폭 증가하는 거죠. 그죠? 요 공극이 적더라도. 그죠? 답은 뭐 1번이죠. 뭐. 이건 뭐 교과서에 그냥 예로 나와 있는 거 그냥 뭐 풀이가 다 돼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그 다음에 18번. 유전체 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질이 2m인 구에 균등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구 표면의 전속 밀도 크기가 20쿨롱 퍼 메타 제곱이다. 구의 최적 전하 밀도는 구가 있는데 이렇게 구가 있어요. 구가 반질이 2m야. 반질이 2m인 구에 균등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구 표면에 로 S를 주어졌어요. 로 S는 얼마냐면 20쿨롱 퍼 메타 제곱이래. 20쿨롱 퍼 메타 제곱. 그럴 때 구의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하라 이거예요. 구의 최적 전하 밀도 로 V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죠? 이건 뭐 가우스 법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죠? 가우스 법칙이 뭡니까? DDS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과 같다는 거죠. 그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D가 나오는데, 그죠? 만약에 2m니까 2m 요 표면 밀도, 표면 전하 밀도가 표면 전하 밀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요 2m 표면적이 얼마입니까? 요 DDS D에다가 표면 R이 2m일 때 표면적 얼마 됩니까? 9의 표면적 얼마예요? 2m. 4파이 면적 S는 4파이 R 제곱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2죠. 2m. 그러니까 2는 4. 4가 Q와 같다는 거죠. 근데 표면에서 D하고 요거하고 표면 전하 밀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리고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전체 전하량 Q는 요 전하 밀도 최적 전하량 로 V라고 했으니까 로 V에다가 최적을 곱하면 되죠. 최적이 어떻게 돼요? 아까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8. 따라서 로를 구하면 되죠. 로가 로 V죠. 로 V. 계산하면 되죠. 넘기고 하면 나오죠. 요게 아까 얼마 그랬어요? 20이라고 했죠? 20. 계산하면 뭐 30이 나오는데 30 쿨롱 퍼 메타 3승. 이렇게 되죠. 간단한 거죠. 계산이 뭐 한번 구의 면적이나 구의 뭐 표면적이나 무의 최적 뭐 이런 식만 동원하면 되니까 16번 먼저 풉시다. 전송 선로에서 L분의 R은 C분의 G가 만족될 때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감쇄상수 알파 및 위상상수 베타 위상속도 VP는 단 RLGC는 전송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 인덕턴스 컨덕턴스 컵이다. 그죠? 뭐 뻔한 거죠. 자, 이게 또 전송선 이론이에요. 전송선에서 조 조건 L분의 R이 C분의 G일 때 조 조건을 부르는 이름이 특별히 있어요. 저럴 때는 뭐가 되냐면 로 C이지만 그죠? RG가 0이 아니잖아요. RG가 0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와요. 어떻게 간단하게 나오냐면 우리가 전송선을 풀면 전파상수 감마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감마라고 그러죠. 그죠? 전파상수 감마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일반식으로 해서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되죠. 그죠? 알파가 감쇄상수. 그죠? 요게 위상상수 혹은 요건 전파상수고 위상상수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송선을 쭉 풀면 아까 단위 길이당 RLCG를 하는 그런 분포 정수에서 풀면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죠?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 로시 트랜스미션 라인에서의 전파 상수예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 실수값이 알파고 요걸 풀면 허수값이 베타예요. 만약에 R하고 G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무손실이라고 하죠. 무손실. 요걸 로슬레스라고 하죠. 무손실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값만은 루트 RG가 떨어지니까 J 오메가 L, J 오메가 C니까 J 오메가 L, J 오메가 C니까 어떻게 됩니까? JJ 나오고, 그죠? JJ 나오고 루트 오메가 제곱 LC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순허수죠, 순허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베타는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 루트니까. 오메가 루트 LC. 유명한 식이죠. 그죠?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다.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상 속도 VP는 루트 LC분의 1이 되죠. 그죠? 다 그 관계식은 하나하나 다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고 무손실 조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 하면 손실은 손실인데 거기 보면 L분의 R L분의 R은 C분의 G다 이거예요. 이 조건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알파 베타를 하고 VP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되죠. 자, 조식에서 LC로 나눠볼까요? 이 식을 LC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C로 나누면 루트 L을 끄집어내면 L분의 R, 그죠? L분의 R, 그 다음에 J 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C로 나누면 C 하고 뭡니까? C분의 G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루트 LC 따로 끄집어내고 루트 다시 L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그 다음에 C분의 G 플러스 J 오메가. 그런데 L분의 R, C분의 G 같다며요. 요거하고 요거 같다며.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끄집어내면 되죠. 뭘로 끄집어내면? 이걸로 끄집어내면 되죠. 루트 LC하고 L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그렇게 되네? 그죠? 요 두 개 값이 같으니까 루트에 베끼면 저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J 베타라며요.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LC분의 여기 L이 있으니까 알파는 루트 L, 그죠? L분의 C, 그 다음에 R이 되겠네. 그죠? 요게 저기 실수부고.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네요, 그냥. 오메가 루트 LC.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답은 하나 더 구해야죠. V는 루트 LC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R분의 루트 L분의 C, 그 다음에 베타, 오메가 루트 LC, 그 다음에 VP는 루트 LC분의 1.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무슨 조건이라고 하더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로시하지만, 주파수에 무관한, 그죠? 주파수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위상상수야 원래 오메가 루트 LC, 아까 어디 있어요? 오메가 루트 LC니까. 근데 감쇄가 주파수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감쇄가. 그죠? 주파수에 인디펜던트 한 거죠. 그런 특별한 조건이라는 거죠. 감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주파수에서 동일하게 감쇄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테뉴에이션. 네, 그 다음에
전송선이 이제 몇 개나 나오는지, 하여튼 올해는 뭐 특별히 많이 나왔는지 하여튼 뭐 예년 거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전송선 이론이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이론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아까 19번 할 차례인가요? 네, 19번. 무손실 동축선의 단위에 대한 정정용이와 C가 3분의 1. 이거 다 읽었죠, 아까? 그럼 이 전원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Z0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C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다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일일이 다 유도할 필요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저 정도는 한번 외워서 이제 유도한 다음에 외워서 잘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L 단위 길이당 L, C를 가르쳐주고 비유전율하고 비투자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외우라는 게 뭐 있습니까? LC는 LC의 곱은 뮤 입실론이죠. 뮤 입실론. 그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동축선이건 뭐 투와이어건 간에 L은 어떻게 됩니까? L 단위 길이당 뭐 L이 제로라고 하면 L이 제로는 뭐 동축선 그러니까 코엑셀 라인에 L 제로는 단위 길이당 L은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2파이 아니요 이게 아니죠. C0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축선의 C0는 ln 내경 외경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L0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입실론분의 2파이 입실론분의 2파이 입실론이 아니죠. 2파이 LC를 곱해서 뮤 입실론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2파이분의 뮤 ln a분의 b가 되죠. 항상 외워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LC를 곱하면 뮤 입실론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뭐 LC를 곱하면 이거 지워지고 2파이 지워지고 맞죠? 뮤 입실론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고 외우시고 외우면 되죠. 그러면 주파수 100매 이 전소 특성 임피던스 이걸 구하면 되죠. C를 가르쳐줬죠. 루트 C를 일단 가르쳐줬어요. 얼마로 가르쳐줬냐면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일단 적어놓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여기서 C는 L분의 아니죠. L이죠. L을 구해야죠. L 참. C를 했으니까 L은 C분의 그죠? 뮤 입실론. 그러면 C가 여기 있죠. C가.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C 그 다음에 뮤 입실론. 뮤 입실론 어떻게 됩니까? 비유전율이 3 비투자율이 3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입실론 제로.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저건 어떻게 됩니까? 뮤 제로 입실론 제로는 어떻게 돼요? 뮤 제로 입실론 제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C가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아니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광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3 나오고 그죠? 분자. 그 다음에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루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분모로 들어가겠죠. 분모로. 그죠? 그 다음에 분자만 하면 되죠. 분자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 요거 제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베끼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3 지워지고 그죠? 10의 8승, 10의 5승, 10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이네요. 10. 역술해서 10이니까 10, 그냥 10을 곱하면 되네. 3번이네, 3번. 답. 그러니까, 이식, 그 다음에 이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20번 봅시다. 이것도 전송선 문제예요. 보세요. 다 전송선 문제잖아요. 그림과 같이 특성 임피던스가 Z0 위상상수 베타인 무손실 전송선의 끝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된 지점으로부터 길이 L만큼 떨어지면 캐패시터를 직렬 연결할 경우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 부분이 0이 될 조건은 단 오메가는 각속도고 캐패시터 길이는 무시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 있잖아요. 자, 그려보면 C를 갖다 이렇게 직렬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전송선을 이렇게 그리고 요 로드를 갖다가 요걸 개방을 했어요. 개방하면 로드 임피던스가 얼마란 뜻입니까? 네? 개방하면 로드 임피던스가 오픈이죠, 오픈. 오픈인 경우는 Z대리가 얼마예요? 무한대는 뜻이죠. 단락이면 0. 그죠? 그러니까 Z대를 무한대를 단 거예요. 그럴 때, 요 C가 얼마라고요? 아, 그냥 C야, C. C를 이렇게 직렬 연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요게 Z0, 특성 임피던스 Z0고, 뭐, 베타는 그냥 주어졌어요. 여기서 인풋 임피던스를 본 거예요. 인풋 임피던스가 허수 부분이 0이 될 조건이에요. 네? 허수 부분이 0이 된다. 그럼 뭐, 식을 쓰면 되겠죠, 뭐. 자, 인풋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본 거를 Z인 다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Z인은 요거에다가 요걸 더한 거죠. 어제 직렬이니까. 요건 얼마입니까? 오메가에서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Z인 다시. 그죠?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자, J 오메가 C분의 1 플러스 Z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 특성이 다시 한번 저 공식을 외워볼까요? Z0, 그죠? 특성 임피던스 Z0에다가 Z0 플러스 J, ZL 탄젠트 베타 L, ZL 플러스 J, Z0 탄젠트 베타 L.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은 꼭 외우세요. 유도과정 한번 보면 모든 전자기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아까 요 순서 헷갈리지 말고 Z0가 먼저예요. Z0, Z0 이렇게 외우면 돼요. ZL, ZL.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ZL이 무한대라고 그랬죠? 오픈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무한대고 요게 무한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플러스 그죠?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ZL도 지워지죠. ZL도. 그죠? 무한대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남는 거는 J의 탄젠트 베타 L 그리고 요거 Z0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죠? 요게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J 다시 써보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J 그죠? 탄젠트 베타 L Z0 요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대요. 이게 둘 다 허수네. 그죠? 둘 다 허수잖아요. 마이너스 J 거 집어내면 오메가 C분의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L분의 Z0가 이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0이 돼야 되는 소리지.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C로 표시하래. 지문을 딱 보니까 C를 얼마인가? 여기 C네, 여기 C. 그죠? 그럼 C는 어떻게 되니까? 따라서 C는 넘기고 어쩌고 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탄젠트 이거 탄젠트 베타 1분의 1은 코탄젠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Z0 여기 Z0 그 다음에 코탄젠트 베타 라지 L이네. 라지 L. 저기 라지 L로 써 있죠? 라지 L분의 1 이렇게 돼. 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제 다 풀었어요. 문제가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쉬운 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전계하고 정자계, 그 다음에 전자장, 이거 비율이 여러분이 보면은 전자장 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전계를 많이 공부하면 돼요. 한 40%, 한 절반 조금 안 되긴 나와요. 보통 한 40%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7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계산하는 거나 개념으로 해서 미적분을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을 간단히 하거나 공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약간 그냥 개념을 확실히 하는 물어보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를 푸니까 이제 유도도 하고 공식하는데 이제 풀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포인트다 물어보는 포인트가 뭔가를 갖다 해서 바로 공식 옆에다 쓰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거냐, 뭘 구하는 게 뭐냐를 바로바로 해서 아마 시간을 여러분이 줄여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제 하는 건데 해설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도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잘 풀어도 알아도 시간 내에 못 풀면 틀리는 거니까. 아셨죠? 어때요? 질문 이제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